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도 파란불이 훨씬 더 많기는 한데 조금씩 진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승 종목은 500개 가깝게 늘어나 있는 모습입니다. 시작할 땐 제가 300개 안 됩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459개 정도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대형주 가운데서는 조선이라든지 이쪽 빠르게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빨간불이 중간중간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 6개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는 시간 점상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히스토리의 정태근 이사입니다. 시장이 어쨌든 하락 출발했지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낙폭을 좀 많이 줄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과 연관된, 그러니까 미국 쪽 이슈와 연관된 종목들이 빠르게 회복을 시키고 있다는 것들이 특징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JST나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JST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대북 관련주입니다. 대북 관련주인데 지금 어쨌든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북한과 회담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속에서 한국이 좀 소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학계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취임하고 난 뒤에 어떤 액션을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계속 그 시장의 어떤 섹터라든지 테마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JST나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인디에프라든지 오늘 또 부산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것들은 결국 향후에 트럼프의 어떤 행보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담이지만 개인적으로 한국이 좀 배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불안하고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JST나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앞으로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JST나 뿐만 아니라 부산산업 이런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새로운 남북 경협제가 분명히 또 나타날 겁니다. 나타날 거고 테마 안에서도 어떤 새로운 어떤 수혜주를 찾아 나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JST나 같은 종목들 뭐 장 초반에 잡았다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무리한 추격 매수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새로운 종목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한국 첨단 소재입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양자암호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자암호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엑스게이트라든지 기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 상당히 테마의 최상위에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아윈플러스, RCDK, 코이버, QSI 이런 종목들이 또 상위에 올라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양자암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테마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양자 얽힘 광자 쌍생성 기술을 한국 첨단 소재로 이전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어제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에 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양자암호 같은 경우는 작년에 AI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좀 태동하는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음식료입니다. 삼양식품이고요. 삼양식품을 포함한 음식료가 지난 6월 달 이후에 좀 분위기가 식는 분위기인데 제가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또 전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 현재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달에 고점이 이제 71만 원대였는데 이 71만 원을 또 돌파를 하게 되면서 또 신고가 나온 상황인데요. 일단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82만 원, 86만 원 이렇게 계속해서 사행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중국 쪽 진출 얘기가 있는데 북미 쪽뿐만 아니라 또 중국 쪽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런 어떤 매출 성장 그리고 실적 성장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증권사들이 사행식품의 어떤 목표 주가를 좀 사행 조정하고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71만 원대 전고점 손절 라인을 설정을 하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근데 HD 현대일렉트릭이
전고 좀 돌파하고 난 다음에 좀 부침을 보이겠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오늘 이후에 어떤 460분의 흐름을 체크하고 난 다음에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또 전진건설 로봇입니다. 요거는 아시죠?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 거. 지금 북한 남북 경협주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도 이제 트럼프의 어떤 행보 때문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건설기계 쪽 관련돼가지고 요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콘크리트 펌프카 그 공사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레미콘 차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멘트를 공급하게 되면은 그 옆에 또 다른 이제 건설기 같은 차가 하나 붙잖아요. 그게 콘크리트 펌프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뭐 현장 용어로는 공구를 친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도로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돼가지고 글로벌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 전진건설 로봇이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위식품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전진건설 로봇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들은 아마 예상을 다 하실 겁니다. 일단은 연준에서 금리 이슈가 있었죠. 일단은 0.25% 인하했지만은 내년에 금리 전망치를 이제 원래는 이제 3.4 했는데 이 부분을 올리게 되면서 횟수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좀 악재로 좀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오늘 뭐 IT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반면에 또 웃긴 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늘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오늘 뭐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것들은 여전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의 어떤 IT의 이슈가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금리 이슈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 또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또 영향을 받게 되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동반해서 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현재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출발하고 난 최근 시장 흐름을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저께 IT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면은 뭐 오늘 미국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하락 출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회복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이슈는 단발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하이닉스에서 좀 삼성전자 좀 무게 중심이 이동될 가능성도 있는데 요거는 잠시 점상에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한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좋게 생각했던 종목인데 사실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비트코인 관련된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추세적 상승으로 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파월이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축 불가, 전략자산 비축 관련된 어떤 전략자산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좀 악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가 하락을 했고 그 영향을 받게 되면서 컴투스 홀딩스가 오늘 6% 하락 현재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뭐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뭐 트럼프도 그렇고 트럼프가 어쨌든 뭐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어쨌든 가상화폐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전략적 어떤 비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누가 힘이 더 센가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당연히 트럼프가 힘이 더 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된 또 가상화폐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컴퓨터 홀딩스도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국적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된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컴투스 홀딩스를 마지막으로 특징 6종목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삼성시크릿 미리 보기입니다. 본편은 10시부터 진행됩니다.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 들어가시면 10시부터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와 조금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고요. FOMC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월 이번에 금리 인하를 발표했음에도 시장은 내년도에 다소 좀 매파적인 색채의 이 전망에 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또 조달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피해주로 좀 분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금융섹터라든지 각각의 섹터별 영향력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찌 보면은 또 위기를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저가 매수 가능한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2시에는 증권 통밭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럴 때 너무 시장에만 매몰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투자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에는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면서 퀴즈도 푸시면은 저희가 TTCO 이 부분을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참여 방법 설명해 드립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계속해서 또 이게 또 중독이 약간 되더라고요. 매번 12시가 기다려지기도 하는데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퀴즈 푸시면서 TTCO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내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토마토증권통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로 응원의 말씀 올려주시면은 역시나 또 TTCO 풍성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채팅이나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통통몰 애플리케이션 들어가 보시면 회원번호 있습니다. 회원번호를 적어만 주시면은 모든 분들께 이 7000TTCO나 드리니까요. 이 댓글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저번에 했는데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참여해도 돼요.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 선 넘어서면서 출발했는데 지금 48원 정도 됐습니다. 양시장 조금 더 힘내보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